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대손주 테마주 잘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재료 분석하는 걸 얘기해 드렸죠.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또 이제 준비한 걸 이거다 못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2부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는 뭐 이제 테마주가 재료가 중간에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SOC 관련주 있죠. 이 정책 테마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SOC인데 이런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죠? 그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누구죠?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중국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그죠? 그런 것들도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 무소TV 유튜브 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다 들어오셨나요? 네. 아직 다 안 들어오셨죠? 네. 자, 그럼 천천히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오늘 지수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뭐 각각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미국 쪽도 지금 뭐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보세요. 미국의 다우지수 특별한 동향이 없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좀씩 오르긴 하는데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역시 조용하고요. 네. 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뭐 큰 동향이 없습니다. 동향이 변화가 없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뭐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특이한 동향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수는 그냥 안정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 종목에 더 집중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5월달에 이제 뭐 뭡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월달인데 4월달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이제 지수가 조금 누를 때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폭락 오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이퍼링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뭐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죠, 그죠? 뭐 양적 확대 정책을 정부에서 이렇게 펼치다가 이제 그 유동성을 이제 확대시켰다가 그걸 이제 축소하는 정책을 일컬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거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내년쯤에, 내년이나 뭐 아니면 내년 내후년쯤에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될 문제니까 벌써부터 테이퍼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2번 찍어보시고, 어제 방송 못 들었다 3번 찍어보세요. 어제 방송 들으셨나요? 네. 한번 체크해보고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수위 조절을 좀 해보죠. 네. 김기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거의 다 들으셨죠? 네. 최선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참 아까 한 분이 저기 뭐예요, 스피커에서 약간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한번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 잠깐 체크 좀 하고요. 네. 마이크가 깔끔하게 잘 들리신다 1번 찍어주시고, 뭐 지지직거리거나 좀 그런 게 잡음이 있다, 그럼 4번 찍어주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가끔씩 또 체크를 또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별 문제는 없었는데 혹시 몰라서요. 네. 괜찮으시죠? 네. 예,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 이경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같이님 고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쭉 가보죠. 네.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었죠?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나 아니면 대선 테마주뿐만 아니라 일반 테마주들을 공략을 잘하려면 재료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재료 분석을 왜 잘해야 되냐면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어느 특정 종목을 살 때는 그 종목의 재료를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대형주나 뭐 개별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실적, 그죠? 뭐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펀더멘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성장성,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시죠. 네.
그런데 테마주는 뭐냐면 테마주도 기업 분석을 할 필요는 있지만 기업 분석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고 약간 이제 그 재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테마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테마주 즉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재료 분석을 잘 하셔야지만 테마주들 개별주 중에서도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하실 때 재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홀딩할 때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흔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그죠? 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들었다 나가지고 놀라실 때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또 생각지 못하게 큰 수익이 나서 상한가 한두 개가 나와서 뭐 기뻐 어쩔 줄 모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팔까 말까. 이미 샀으니까요. 그죠? 사기 전에는 간단해요. 살까 말까. 사고 나서는 손실이 나가라 그러면 뭐 더 살까 말까 하시지만, 자, 매수할 때는 매수하기 전에는 살까 말까. 그리고 이제 매수하고 나서는 그냥 뭐예요? 팔까 말까. 거의 이거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죠? 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와 홀딩과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이 재료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수익 내기가 어렵겠죠. 설령 수익을 내도 너무너무 힘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저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겠어요. 네. 아무튼 재료를 테마주와 특히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재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였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무슨 테마인지 찾아보셨어요. 그러나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어제 써니전자였죠. 써니전자는 그 테마 재료가 지금도 10년 전에도 안철수 테마주였고 지금도 안철수 테마주예요. 중간에 다른 걸로 간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편단심 안철수 테마주예요.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제 보여드렸지만 단점이었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옷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세 벌, 네 벌, 뭐 다섯 개, 여섯 개 그 이상 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테마가 막 바뀌면서 가요. 그 어제 얘기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작년에 뭐 SDN 특히 신성 ENG 있죠? 이건 어제 얘기 안 했던 종목인데요. 네. 신성 ENG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었어요. 올라가는데 여기 쭉 시원하게 올라갔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때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 뭐 급등했던 흔적들이 여러 번 있죠. 그죠? 네. 거래량으로 보면 4번 급등했잖아요. 거래가 큰 게 몇 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파동이 4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신성 ENG가 뭐예요? 태양광이잖아요. 이게 뭘로 가요? 그린 뉴딜로 간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작년에 계속 그린 뉴딜을 외쳤어요.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태양광으로 갔거든요. 이게 태양광 업체니까. 근데 가다가 신성 ENG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심하게 터진 게 8월 달이랑 여기하고 11월 달이거든요. 이때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코로나가 많이 터졌는데 이게 그때 뭐였냐면 음압병상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가기도 했어요. 음압병상, 코로나. 네. 그 집중치료실 그게 음압병상 그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들었다 놨다 했죠. 왜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이든인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래서 막 뭐 부정투표 얘기도 나오고 막 되게 시끄러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되면은 거기도 똑같이 네, 녹색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수혜주로 부흥 떠 있다가 수많은 개인들이 몰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당시에 되게 재밌었어요. 어쩔 때는 그죠? 네, 정부 정책주죠. 네, 태양광 어쩔 때는 뭐예요? 네. 그 코로나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그 재료가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세 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간에 코로나. 네.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신성 ENG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테마주 재료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네, 매수, 홀딩, 매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죠. 어제 뭐 많은 종목들을 꺼내서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제 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뭐냐면, 테마주 중에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 대선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선주 중에서 정책주 있죠? 네, 정책주가 있는데 정책주 중에서 정책주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이게 그 세분화되거든요. 테마주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도 족보가 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러시겠죠, 그죠? 예. 테마주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모르겠는데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4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1번, 네, 모르겠다 4번 찍어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네. 테마주에 족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견의 자녀도 어서오세요. 네. 족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이제 번호를 찍는 분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신다는 얘기 같아요. 네. 테마주도 족보 있어요. 특히 이제 큰 테마주들 있죠. 어디요? 뭐 예를 들면 대북주, 예, 대북주에 족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박씨지만 뭐 박씨, 김씨 다 이렇게 뭐 다 족보가 있으시고 보면 이제 무슨 파 몇 대선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웃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비유를 드는 겁니다. 네. 대북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철도파, 철도주죠. 네, 철도파. 쭉 얘기해 볼까요? 대북주 많아요. 철도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조직이 아니라 족보입니다. 그냥 네, 철도파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금강산파, 개성공단파, 예? 철도만 있어요? 가스관파도 있잖아요. 가스관. 네. 그게 또 뭐 있어요? 인도적 지원, 비료주, 비료파, 그죠? 네. 원전 해체한다고 이제 해체하지도 않겠지만 원전 해체 관련주도 있죠. 그다음 예전에 뭐 공항도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산림도 지원해준다고, 나무도 심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파도 있고요. 네. 족보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재밌죠? 네. 테마주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재밌다니까요. 네. 대선주도 족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네. 있어요, 여기도. 네. 계절 테마주 있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가는 테마주 있죠. 네, 거기도 족보 있습니다. 족보가 거기도 이제 1대선, 2대선, 3대선 이런 식으로 10년 전 대장주, 그 다음에 세대 교체를 계속 하거든요. 5년 전 대장주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있죠. 10년 전에는 동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전염병 돌고 그러면 무조건 중앙 백신이었어요. 네. 네.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무조건 중앙 백신이 갔어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바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는 네. 제1바이오, 이글벳이 날아다니죠. 지금은요. 지금 어때요? 네. 조류독감이나 이런 게 아무리 터져도 관련주 급등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홍종욱 관련주 좀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홍종욱 관련주 얘기해 드렸는데 홍종욱 관련주가 그 요즘에 관심들 별로 없으시죠? 물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홍종욱 관련주 요즘에 낮에 오늘 오전에 회원들한테 홍종욱 관련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왜 얘기를 했냐면 홍종욱 관련주를 사자가 아니라 네, 홍종욱 관련주가 거의 해체됐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궁금하지 않으셔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네,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 아무튼 참고하세요. 네. 여기서 종목 얘기 못하니까. 네. 홍종욱 관련주 중에 이제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홍종욱 관련주 부대장이었습니다. 작년 7, 8월 달에 홍종욱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이거 그죠?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홍종욱 관련주들이 거의 해체가 돼가고 있어요. 홍종욱 관련 테마주들도 이래저래 다 세보면 10개가 넘었는데 윤석열 씨가 3월 달에 사표 쓰고 나서 지지율이 뭐 압도적 1위죠. 그죠? 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뭐 김동연 씨 얘기도 나오고 지금 최재형 씨 얘기도 나오고 홍종욱 씨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종욱 관련주가 해체가 됩니다. 저도 대선 테마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재료가 바뀌면서 해체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 테마주였는데 이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그 황교안 씨 관련주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당대표까지는 하셨지만 뭐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아무튼 뭐 그렇죠. 네.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정치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분 테마주 중에 뭐 카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이재명 테마주로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래 누구예요? 원래 황교안 씨 테마주들은 계속 여전히 황교안 씨 테마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해체까지는 안 됐거든요. 근데 홍준호 관련주는 해체되는 게 있다고요. 그 중에 뭐냐면 그때 제일 잘 가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조선이에요. 근데 홍준호 관련주로 간 게 아니라 그때 뭘로 갔다고요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갔어요. 그럼 뭐예요? 갈아탄 거예요. 그죠? 네, 줄을 바꿔 탔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이것도 어제 얘기했었죠. 성보화. 네. 성보화기 뭐예요? 이거 8월달에 급등했었죠. 이게 홍조 관련주 중에서 숨겨져 있던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했잖아요. 해체됐어요. 그쪽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산이라고 있어요. 벽산. 요것도 이제 홍조옥 씨 관련주인데 작년 8월달에 보면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죠. 이거 뭘로 급등했을까요? 리모델링 관련주.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서울시장이 나오면 이제 그런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에서 좀 건축 관련된 이제 규제가 좀 풀리는 거 아니냐, 건설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민간 투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홍정욱 관련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휘닉스 소재라고 있는데 휘닉스 소재는 뭐 옛날에 빠져나왔죠. 이거거든요. 작년 8월달에 급등했었어요. 홍정욱 관련주. 지금은요. 최근에는 이준석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구속됐을 때 그거 수혜주로도 움직였을 거예요. 그 후에. 네. 그 뭐예요? 문자번회원들 이해되셨죠? 네. 종목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죠? 네. 요즘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재료들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홍정욱 관련주는 거의 다 확인해 봤더니 거의 다 해체됐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도움 되시라고 해드린 얘기예요. 무방위원 분들도 잘 들어놓으시고. 네. 근데 이제 참고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홍정욱 관련주가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제가 뭐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네, 해체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거의 해체됐습니다. 네. 그 세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종목에 세력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력이 그거를 알아서 다른 걸로 바꿔서 올려요. 네, 이따가 그 얘기 해드릴 겁니다. 세력주를 공략했을 때 장점이 뭔지.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책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책주는 자 보세요. 대선 후보가 있죠, 그죠? 네,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 각자 본인만의 이제 차별화된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 그거를 통해서 그죠? 그 뭐예요? 이제 공론화를 시키고 그게 여론이 형성되면 이제 뭐 이제 표가 좀 더 이제 받을 수 있겠죠. 네, 그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네. 그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정책이 서로 겹치는 것도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만의 뭐 별도 그런 게 있겠죠. 이재명 씨는 뭐 요즘에 뭐 기본소득 많이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게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사람만의 고유의 정책도 있지만 겹치는 정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일자리죠. 아니, 일자리. 네. 근데 일자리 정책도 누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냥 저기 주식용으로 들으시면 돼요. 누구는 일자리 구할 때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학원이나 어디 가서 수업을 듣고 좀 배워라. 공부를 좀 해라. 직업 훈련을 받아라.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무슨 창업한다고 하면 대출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요, 정책주가 되게 잘 갔어요. 그때 정책주가 되게 잘 갔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라이브 회원들한테 참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잠깐만 해드릴게요. 10년 전 이 얘기 무방에서도 한두 번 했을 거예요. 10년 전에 이게 왜 정치주가 잘 갔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민주당에서 여당, 그때는 여당이 이제 보수였는데 여당에서 여당 야당이라고 할게요. 여당 쪽에서 저기 어르신들한테 매달 노인연금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야당에서 20만 원 받고 5만 원 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군대 뭐 예를 들어서 20개월이다 그러면 18개월로 줄여드릴게요. 그러면 2달 받고 18개월 받고 한 달 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냥 생각 없이 정책을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갔어요. 대체적으로. 뭐 애들 이제 무슨 저기 뭐 영유아 무슨 저기 뭐예요. 저한테 돈 주는 거는 20만 원 부르면 무조건 10만 원 더 뭐 이런 식이었어요. 나중에 또 세금으로 다 걷어갔겠지만 그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정책이 분산이 안 되고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뽑아주시면 학생들 볼펜 한 10자루씩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자루 받고 10개 더 이런 식이었어요. 농담 같죠? 그때 진짜로 그랬어요. 뉘앙스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정책주들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겹쳤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정책주가 많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복지였거든요. 화두가 있어요. 이슈가 복지였어요. 복지니까 이쪽에서 10만 원 부르면 이쪽에서 20만 원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념 대립이 좀 심해질 거기 때문에 뭐 왼쪽인지 오른쪽, 진보 보수 이런 말을 잘 요즘에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해요.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이제 이념 대결 이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도 정책주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자 보세요. 무주공산이란 말 아시죠? 무주공산. 뭐 쉬운 한자성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무주,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주인이 없는 공산, 빈산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없는 빈산, 그죠? 이 SOC 관련주들이 무주공산입니다. 가서 그냥 내가 먼저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무슨 큰 이제 SOC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얘기를 윤석열 씨가 하면 윤석열 테마주가 되고 이재명 씨가 하면 이재명 씨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세종시 가서 저를 뽑아주시면 세종시를 아주 더 발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윤석열 테마주죠. 근데 이재명 씨가 1시간 먼저 가서 저를 뽑아주시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 테마주죠. 이해되세요? 무주공산입니다. 아까 그 신성 ENG 얘기해드렸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까 그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막 그래서 갔다 그랬죠.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사실 간 건 없고요. 코로나하고 우리나라 그린 뉴딜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SOC는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뭐 큰 광역시나 아니면 도마다 수건 산업이 있거든요. 수건 사업. 그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뭐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강이었고 세종시 관련주들이 언제 많이 갔냐면 10년 전에 갔어요. 언제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그때가 많이 간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주공산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가든지 간에 가요. 최근에 그 특수원설 있죠? 특수원설이 왜 급등했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나와서 급등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죠, 그죠?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왜 급등했는지 아세요? 예,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누가 얘기했을까요? 윤석열 씨가요? 아니요. 이재명 씨가요? 아니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국회의원 발언하는 거에 대답한 걸로 갔어요. 대답 한마디 했다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상한가 뽑았다니까요. 이 얘기를 잘 들어오셔야 돼요. 한국선제 세력이 어떤 재료를 받아들여서 올릴지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 세력 마음이에요. 한국선제 여기서 왜 급등했는데요? 찾아보세요. 왜 급등했는지. 원래 한국선제는 옛날부터 오세훈 씨 관련주였어요. 근데 오세훈 씨 관련주뿐만 아니라 원래 SOC 관련주도 되거든요. 네. 상한가 치고 지금도 떠있죠. 음봉 양봉 번갈아서 세게 때리는 거 보니까 물건 되겠어요. 진짜 물건.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요즘에 맨날 바닥에서 주식 사라고 하니까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하는 줄 아시죠? 10년 전에 이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음봉 맞으면은 이렇게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옛날에 이거 전문이었어요. 네. 지금도 분차트를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런 걸 추천하면 그 직장인들은 아무리 제가 문자를 잘 보내드려도 네, 못 따라하세요. 정신없거든요. 이렇게 세게 오르치면 이게 정신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제 SOC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씨 이런 이제 유력 대권 후보들이 얘기를 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올라온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 정책주 얘기할 기회는 많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사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죠. 저희 방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2월달부터 매집을 했었어요. 한전기술을 2월달에 샀었거든요. 어디에 샀었냐면 19,000원쯤에 샀어요. 여기에서 네. 이 정도에 팔았어요. 3만원쯤에서 더 갔죠. 그렇죠? 네, 더 갔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보유 종목이었어요. 왜 샀냐면 이것도 이제 윤석열 씨 관련돼서 야당에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현재 여당이죠. 여당에서 탈원전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야당에서는 그러면 다른 걸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를 그때 매집을 해놨었는데 앞에서 이제 한전기술하고 이제 보성파워텍 갖고 저희 방에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잠깐만요. 그때 이게 팔았던 게 있어요. 저기 문자 보내는 내역이 있을 텐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찾았다. 보성파워텍 근데 최근에 또 상한가가 나왔죠. 네. 이게 윤석열 씨 이제 정책주를 언제 추천했냐면 3월 말일 때쯤에 추천합니다. 3월 말일. 여기 남들 다 그냥 애니농을 웅지를 못 사갖고만 어쩔 줄 몰라 할 때 추경매수 할 때 저 이런 거 샀어요. 그래서 한 열흘도 안 돼갖고 일주일 만에 싹 팔고 나갔어요. 수익은 40% 정도 보고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으니까 나름대로 고점이었어요. 그죠? 일주일 만에 40% 괜찮죠? 네.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 팔았을까요? 자, 팔았는데 더 급등했죠. 그때 샀는데 지금 안 팔았으면요 수익이 100%예요. 안 팔고 들고 있었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이제 재료가 다른 게 간섭이 들어서 올라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뭘로요? 윤석열 테마주로. 그래서 바로 급등을 하길래 한전기술도 잘 팔고 이것도 잘 팔았어요. 한전기술도 보여드리겠구나. 이 증거 자료를 요즘에 보여드려야 돼요. 저는 남의 종목 갖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샀어요. 저 바닥에서.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3만원 정도에서 팔았어요. 수익이 60에서 70%였어요. 괜찮잖아요. 한 달 좀 더 들고 있었는데.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야권 정책주라고 사놨죠. 그러니까 알고 산 거예요. 대충 산 게 아니고. 이 윤석열 씨가 딱 사표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3월달이죠. 그때 3월 초에 썼지 않습니까? 사표를. 그때부터 슥 올라온 거예요. 아무튼 좋은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왜 팔았냐고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인데 뭐냐면 2,000원부터 3,600원 정도까지 총 따지면 한 8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대량거래 터졌고
상한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뭘 받냐면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뭐냐면 이제 서울시장이 누가 됐어요? 이제 오세훈 씨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보수 쪽 오른쪽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당 정책주를 살려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종목이 뭘 했냐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요.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들고 있으면 그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세력이 바로 올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다른 데로 갔죠. 메가임디 같은 일자리 관련주를 샀으니까요. 근데 원래 조정을 여기서부터 한 3개월 정도 받아야 돼요. 길면 6개월인데 최소한 3개월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쭉 가다가 최근에 다시 들썩 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책이 아닙니다. 주식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중국이랑 친했습니까? 미국이랑 친했습니까? 중국이랑 친했죠. 근데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순방을 갔어요. 거기까지 정상이에요. 갔는데 갑자기 친중이었는데 분명히 중국 쪽에 가까웠죠. 근데 미국 쪽이랑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자력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원전 그죠? 같이 일 좀 하기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네. 어려운 단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돈이 보여요. 들었다 놨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원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원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세력이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뭘로 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재료가 갑자기 하나 튀어나와서 세력이 그걸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왜요? 두산중공업 생각하면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 네. 두산중공업을 옛날부터 되게 좋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가슴 아파 죽겠어요. 네. 이 종목이 5월 말부터 슥 올라오더니 거래가 막 늘어나면서 어제는 상한가도 찍었잖아요. 세상에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상한가를 찍으니까 멋있더군요. 네. 아무튼 얼마나 그동안 그죠? 네. 얼마나 서름을 받았으면 이게 이렇게 찍었겠니? 이거 상한가 찍었겠냐고. 이래 버리니까 보성 파워텍 같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정책주로 간 게 아니라 현재는 뭐예요? 네. 뭐 정책주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이랑 아무튼 뭐 합의를 한 거니까요, 그죠? 네. 근데 빌 게이츠 얘기 딱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뽑아버린 거죠. 빌 게이츠가 대표적인 유명 인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시는 줄 아세요? 네. 평상시에 대선주는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정책주는 머리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선거 그냥 직전에 사면 안 될까요? 윤석열 씨가 뭐 정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하게 되면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 캠프도 안 꾸렸는데 그때 사면 안 될까요? 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미리미리 사놓고 그냥 그 매집을 해놓은 세력 옆에서 가만히 서서 조금만 같이 기다려주면 돼요.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단기를 원하는지 스윙을 원하는지 중장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이제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파워텍이랑 이런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속된 말로 정말 억수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요? 갑자기 분위기가 미국이랑 우리나라 원전 얘기가 막 나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빌 게이츠 얘기 딱 나오더니 가잖아요. 빌 게이츠 얘기도 참 웃긴 게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이혼했다, 뭐 수영장에서 뭐 나체로 뭐 했다, 뭐 이상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빌 게이츠 원래 둘이 친하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 원전 얘기 딱 얘기 나오면서 올린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 원전에 대해서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겸사겸사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세력들이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주들은요 미리미리 매집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최근에 이런 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억수로 요번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원래는 조정이 더 받았어야 되는데 빨리 간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털리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네. 아쉽냐고요? 안 아쉬워요. 왜요? 이거 팔아서 딴 데 가서 또 수익 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성파워텍을 원전 관련주를 지금 사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이슈가 나왔고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조예요. 10조. 10조짜리가 상한가 났다는 얘기 뭐예요? 그게 꼭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과열된 거예요. 과열됐을 때 손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뒤져. 그렇죠? 손대면 많이 아파요. 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끝난 건 아닌데 딘다고요. 보성파워텍이 지금 거래가 얼마나 터졌냐면 역대급입니다. 이만큼 터졌습니다. 예전에 이게 반기문 시스템마지였거든요. 옛날에. 네. 그때 이만큼 터졌는데 이거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전고점이에요. 대북주로 왔을 때. 참고하시면 돼요. 더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과열된 건 맞는 거죠. 그죠? 네. 지금 할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아까 제가 두산중공업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 했죠. 왜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요즘에 무서워 죽겠어요. 이 정치 얘기를 들으시면 큰일 나요. 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과 관련된 수혜주, 즉 정책주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현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주고 나서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폭락한 게 있어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멀쩡했었거든요. 회사도 멀쩡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왜요?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풀이 하는 것 같아요. 한풀이. 어디까지 왔냐면 원래 있던 그 자리 여기까지 왔어요. 두산그룹 거의라기보다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참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네.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보기엔 한풀이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탈원전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담이지만 태양광을 열심히 깐다고 해서 깔았는데 OCI도 죽다 살았어요. OCI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태양광인데 그것도 못 갔어요. 중국산 태양광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자, 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KT 저번에 우리 다 팔았는데 KT 잘 보세요. 네.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언제예요? 대통령 바뀌었을 때 그때예요. 그리고 못 갔죠. 왜 못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금 못 올리겠잖아요. 이게 이 정책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뭐예요? 지금 한풀이하고 있어요. 한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참고들을 잘하세요. 네. 맨날 테마주만 얘기해드리면 이제 흐름을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오늘은 대용주의를 좀 해드렸어요.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가장 큰 피해 본 게 누구예요? 요금 못 올리게 한 것 중에 한국전력이라고 있죠.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네.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였는데요. 네. 여기였어요. 얼마나 그동안 한이 많았겠어요. 탈원전에 그죠? 전기세도 못 올리게 그죠? KT는 그냥 뭐예요? 가격만 못 올리게 했지만 여기는 뭐 탈원전에다가 그죠? 네. 수익성은 악화되고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네. 한만원 세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뭐 하여튼 돌려세우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제 큰 수술 받으면은 왜 마취 전신 마취하죠? 네. 전신 마취돼 있다가 이제 마취가 풀리는 것 같아요. 슬슬 풀려나는 그런 차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력주 얘기를 좀 해드리고 끝낼게요. 세력주 공략의 장점. 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선 주건, 그냥 일반 테마 주건, 개별 주건, 아니면 실적이 좋은 개별 주건, 대형 주건 간에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가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가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어야 잘 가겠죠, 그죠? 네. 세력주 공략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잘 아시고 세력주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재밌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좀 전에 그 얘기했었죠. 정책 주건, 대선 주건 간에 일단 매집을 해놓고 세력이 올릴 때까지 잠시 곁에 서서, 세력 곁에 서서 조금만 있으시면 돼요.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기다린 것만큼 수익을 더 많이 줍니다. 여기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거든요. 네. 자, 세력주 공략의 장점 3가지만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밤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력주 공략의 장점 첫 번째, 알아서 올려줍니다. 누가요? 세력이. 세력이 알아서 올려줘요. 올릴 때 포장도 알아서 해줘요. 포장이 뭐예요? 그게 재료예요, 재료. 그렇죠? 네. 아까 신성 ENG처럼 세력이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올려줘요. 요거는 그죠?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러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올립니다. 네. 알아서 포장까지 잘해서 올려줘요. 여러분들은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네. 투매나 아니면 조종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력이 뭐 할까요? 알아서 회복시켜줍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종목을 알아보고 매수를 해놓고 세력 자극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투매가 나오건 상한가가 가다 말았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내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나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조금만 떨어지면 물 타고, 조금 올라가서 약간 엉덩이를 떼고 갈 것 같으면 가서 그냥 올라타 버리시고, 네? 맨날 그냥 네? 계좌에 잘 있나 열어보고, 네? 그죠? 밤마다 그냥 검색해서 그냥 네? 토론방 들어가서 글 보고 있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세력이 그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세 번째, 세력주 공략의 장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세력이 알아서 청소해줍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청소를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밤잠 설쳐가시면서 그죠? 네. 낮에는 일하랴, 밤에는 종목 발굴하랴, 열심히 그래서 찾은 종목 이제 세력주를 찾았어요. 매집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요. 신용, 미수, 몰빵, 불타기, 그 다음에 과도한 물타기. 이런 분들의 이제 이런 잘못으로 얼룩진 주주 명부를 이 세력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때로는 이제 그냥 중성세제로 그죠? 퐁퐁이 무슨 세제죠? 아무튼 중성세제로 그죠? 네, 부드럽게 세제 이렇게 닦아줄 때도 있고 청소해 줄 때도 있고. 여자분들이 잘 하시겠네요. 요즘에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거 베이킹 소다 아니면 구연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안 되면 락스에 담궈서라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네. 들었다 놨다 자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분명히 세력주라고 생각하고 매집했는데 갑자기 4%, 5%, 때로는 10%짜리 운봉을 하나 꽂아 놓는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형님들이 오늘 락스 뿌리시는구나. 그죠? 네. 더러운데 곰팡이 낀데 청소할 때는 뭐가 좋아요? 락스 아닙니까? 락스 아시죠? 그죠? 제가 별의별 비유를 다 듭니다. 네. 그런 걸로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네. 그때는 잠깐 고통스럽지만 청소가 끝나면 아주 깨끗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력이 알아서 다 올려주고 떨어지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세력주를 매집을 잘 하시고 매집하셨으면 털리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바닥 매집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매집을 하시고 비유가 적절했나요? 네,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비유를 좀 들어드릴까요? 네,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요즘에 또 여자분들이 또 회원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방송도 많이 들으시길래 오늘은 이제 여자분들, 주부분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비유를 들었어요. 베이킹 소다, 구연산. 남자분들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수익들 많이 내셔야 돼요.
고생고생해서 매집을 하셨는데, 그죠? 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이번 주에는 그 윤석열 씨 테마주들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오늘 화요일인데 별로 재미가 없죠? 좀 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요. 요즘에 그 TV 틀면 누구 얘기 나와요? 이준석 씨 얘기 나오죠? 저희 집 아들보다 요즘에 이준석 씨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아들 키우는데, 네. 제 아들보다 이준석 씨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에 TV 틀면 이준석입니다. 왜 그렇죠? 네. 이번 주 금요일날 국민의힘 거기 당대표 발표나죠? 네. 그게 지금 큰 이슈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준석 씨가 되느냐, 아니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되느냐, 이제 그거에 모든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돈도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걸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요? 이번 주 금요일날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끝나면 세력이 뭐 이준석 씨 테마주에서 수익 내고 집으로 갈까요? 다른 종목으로 갈까요? 다른 종목으로 가겠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벌써 세력이 그쪽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준석 씨 후발주자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테마주로 지금 벌써부터 빠져나가고 있어요. 삼보산업이 지난주 목요일날 거래 터뜨리면서 윗꼬리 길게 만들어 놓고 음봉 떨어졌죠. 삼거리일지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미 딴 데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요? 이준석 후발주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다른 사람 테마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그죠? 선생님 이거 올라갈까요? 끝났나요? 더 살까요? 물타기 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른 데를 좀 알아보세요. 항상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 어디 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네,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곳에 가지 마시고 네,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거기에는 로얄 젤이 없어요. 설탕물이나 운 나쁘면 사카린 아시죠? 사카린. 사카린은 벌도 안 먹더라고요. 설탕은 먹던데. 네. 이해되셨죠? 네. 세력이 이미 딴 데 이동하고 있잖아요. 얘기해드렸어요. 이준석 후발주자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선주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번에 그 우리 누구예요? 여기 루이님이 메밀주 올려주셨는데 저번에 정식으로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5월달에 수익이 났느냐, 시장이 안 좋아서 못 낸 거 아니냐,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누군가 보고 돌멩이님하고 우리 루이님이 5월달 수익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5월달에 좀 특히 대선 테마주로 눌려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으셨죠? 여기 보시면 돌멩이님 건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1,800만원까지 버셨대요. 투자 금액은 1억 좀 넘으시고요. 네. 정확한 투자 금액 얘기하는 건 실례니까. 네. 근데 아무튼 1,800만원 이상 버셨답니다. 5월달. 단톡방 라이브 다 합쳐서. 네. 많이 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루이님이죠. 네. 3,000만원 버셨고. 네. 우리 예전 우리 태양이 아들님이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네. 회원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들어오셨고, 또 루이님이 또 최근에 또 본인 또 지인 두 분을 또 모시고 이제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아무튼 여기 글도 짧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네, 편안하게 우리 기존 회원들하고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5월달에도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니까 이런 수익이 나셨다잖아요. 3, 4월달은 더 많이 났어요. 5월달은 시장이 안 좋았는데 난 거죠. 참고하시죠. 그리고 요거 말고 우리 망고바나나님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 회원들 돈 버신 수익률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 한 사람만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잠깐만요. 이쪽에 망고바나나님이죠. 네. 이분들 계좌가 한 개는 아니실 텐데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래요. 이분도 5월달에 1,000만원 이상 버셨어요. 이분도 투자 금액이 1억이 넘으세요. 네. 5월달에 장이 안 좋았는데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신 겁니다. 네.
가입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어요. 잘 따라하세요. 네. 저희는 어려운 거 없이 편안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바닥에서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시면 재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들어오세요. 나중에 막 이제 떠 있을 때 들어오지 마시고.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뭐 회원가입 문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네.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메일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9시 2분인데 이제 맞춰야죠. 네. 없으시죠? 네. 예, 예. 제 방송 마치고 또 여기 황소영이 방송 준비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재료 분석과 관련된 거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맞춰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집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래량 같은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정확한 거는 내일 또 주제를 정해서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